금요일 경제특강 열리는 시간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경제를 보는 바른 관점이 부자를 만든다는 주제로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도 맡고 계시는 대한금융경제연구소 김동환 소장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영광입니다. 다른 채널에서 늘 목소리를 듣다가 청취자분들이 MBC 틀었나 내가 이러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 경제를 바라보는 바른 뷰, 바른 관점, 이게 부자를 만든다. 어떤 뜻입니까? 글쎄요, 김원장 기자 앞으로도 제가 애청을 합니다만은 많은 분들하고 인터뷰를 하시는데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 대체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하시더군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비관론적인 극단적인 비관론이 지배하는 이 경제에 대한 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잘 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네. 예전에는요, 군사력이 아주 뛰어나서 인접 국가를 침략하고 그 나라를 점령해서 가져온 부를 국민들에게 좀 나눠주고 또 지배층들이 많이 가졌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들이 부국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 세계가 초연결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지금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지만은 그 나라의 국민들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나라들이 사실 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엔 부국 강병이 있다면 사실 지금은 현명한 국민들이 많은 나라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측면인데, 근데 현명한 국민들이라는 게 사실 제대로 된 제대로 된 뷰를 가지지 않으면 현명해질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강론에는 우리가 충실해져 가고 있지만 큰 뷰, 큰 관을 갖는 데는 좀 소홀한 거 아닌가.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특히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 말이 물론 부정적이어야 할 때가 있고 긍정적인 상황이어야 할 때가 있는데 유독 부정적으로 좀 치우쳐져 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서점에 가서요. 경제 코너에 어떤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는지 한번 보시죠. 그러면 대부분 무슨 절벽, 무슨 버블 붕괴, 무슨 공포 뭐 이런 제목을 달아야지만 베스트셀러가 되죠. 그리고 옆에 재테크 코너에 가보면 또 극단적인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무슨 가상화폐로 3개월 만에 3억 벌기, 뭐 갭 투자로 부동산 재벌되기, 경매로 뭐 10억 벌기.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비관론적이든 아니면 낙관론이든 아니면 기회주의적이든 간에 너무 극단적인 그런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사실은 그건 정보는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막 다들 귀를 기울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항상 내 부는 남들 따라가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 사는 나라가 모두에 말씀드린 부국이 될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 관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연하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우리의 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뭐 언론에서 말씀드리기 좀 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언론의 책임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예를 들면 신문 같은데 헤드라인 같은 거 뽑는 거 보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뽑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열동률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의식 중에 받아들이다 보면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 잘못된 결정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부를 잃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극단적인 또 비관적인 또 기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흐름에 귀 기울이다가 거기 확 들썩 불나면 거기 쫓아가서 거기 투자 말씀하신 것처럼 남들 따라가는 투자는 절대 승리하기 어렵거든요. 우리나라만 유독 이런 거예요? 아니죠. 뭐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뉴노멀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이 비관론이 굉장히 크게 장악하고 있죠. 뉴노멀이라는 게 사실 뭡니까? 저성장, 저수익, 또 고실험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뉴노멀이라는 말이 주는 그 인상에 우리가 너무 거기에 잠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뉴노멀이라는 말은 굉장히 큰 형용모순이라고 봅니다. 노말은 노말이죠. 정상. 노말은 노말인데 뉴노말은 없어요. 사실 노말의 반대말은 비정상입니다. 근데 비정상이 일상화됐다 해서 이제 뉴노말이라고 붙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경제는 순환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호황이 있고 불황이 있듯이 정상이 있고 비정상이 있으면 비정상은 또 정상으로 회복하는 거거든요. 뉴노말이 계속 지배하는 세계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 네. 사실 뉴노멀이라는 말을 만든 나라는 미국이죠. 금융위기 2008년대 금융위기가 만든 게 뉴노멀인데 네. 미국은 지금 극히 정상이잖아요. 오히려 금리를 얼마나 빨리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정도로 정상인 나라가 돼버렸거든요.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고도성장기에서 중성장을 짧게 거치고 이 저성장기에 돌입하다 보니까 네. 아 우리 경제 끝났네요. 그리고 중국이 다 쫓아왔네요. 일본화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네. 경제에 굉장히 비관론이 직전 한 10년 동안 굉장히 팽배해졌는데 사실은요. 잃어버린 20년에 일본을 우리가 따라간다라고 걱정하지만 네.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다시 깨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그 입장이 주는 네. 비관론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네. 그것들을 너무 조장하고 만든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도 일견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일부 언론이 그걸 조장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게 이제 뭐 언론의 꼭 책임이라고 한정짓기도 어려운 게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대기업 위주의 정부 정책을 하려다 보니까 네. 당연히 경제는 어렵다, 경제는 위기로 간다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되고 예를 들어 고환율 그렇죠. 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조금 고통을 부담해줘야. 아니 뭐 그게 전부 네네. 잘못된 네.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그런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우리 대기업이 수출을 더 할 것이고 예. 그래야 우리가 다 같이 산다라는 그런 어젠다가 분명히 있었죠. 네. 유독 우리만 비관론에 이렇게 또 사로잡히는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 특수한 환경이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80년대, 90년대까지 비교적 뭐 7, 8% 성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IMF를 겪고 나서는 이 저성장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전체 이 세계 각국이 경험하는 거지만은 세계 경제 성장률은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면 조금씩 내려왔는데 우리는 훅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사실 저는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에 전 세계의 조류라는 건 사실 80년대부터 이루어졌던 세계화의 이완, 세계화가 조금 느슨해지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거의 상징적인 인물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고 보는 거죠. 세계화라는 건 뭐냐? 선진국은 금융 서비스가 강하니까 그걸 하고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은 제조업이 강하니까 그걸 해서 서로 교환하면서 살면 효율이 극대화되니까 잘 살 수 있다라는 논리가 세계화인데 금융위기는 각자도생이라는 말로 표현되지만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조류가 생긴 이벤트라고 보고 그거를 기회로 삼아서 정치 무대에 등장한 게 트럼프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표현을 쓰듯이 해외 물건을 팔아야지만 성장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세계화가 이완된다는 건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형성이 되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나라 이 경제 주체들이 공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고성장은 끝났고 중성장도 없고 우리는 어쩌면 마이너스 성장, 우리 경제 이제 예전에 어떤 고성장은 이제 끝난 거다라는 그런 아주 확고한 비관론이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 경제 주체들한테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또 자기 편의적으로 이용한 측면도 일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조선산업 지금도 많이 힘들지만 사실 7, 8년 전만 해도 우리 언론이 조선이 우리 먹여 살릴 거라고 얼마나 반대로 한 6, 7년 전만 해도 건설사들이 다 망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건설사도 수익 나는 거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클이 있을 뿐인데 우리는 유독 어떤 비관적인 상황에 더 과도하게 집착하는 거 아닌가. 아주 좋은 예를 드셨는데요. 작년 말에요. 우리나라 신문의 헤드라인에 산업면의 헤드라인에 가장 많이 등장한 게 우리 조선소의 덕후가 빕니다. 네. 그리고 말매의 눈물이 있다면 거제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런 류의 기사였어요. 네. 지금 한번 기사를 보십시오. 수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선업이 바뀌고 있습니다. 불과 2달밖에 안 됐거든요. 작년 말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 대규모 적자를 공시하면서 유상증자를 발표했잖아요. 그때 생각과 지금 주가가요. 거의 50% 이상, 많은 경우 70% 이상 올라요. 작년 말 기준으로요. 조선 3사 주가가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조선업이 어려운 건 사실이면 조선업은 수주 산업인데 지금 작년 12월에 어려웠던 건 사실 2016, 2015년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전 세계 조선 경기도 그렇고 우리나라 조선업도 사실은
2016년 말을 기점으로 터닝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중국이 많이 따라온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올해 들어서도 계속 수주하고 있는 그런 고부가 선종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과의 기술력 격차는 최소 5년, 최대 10년까지도 많은 네. 분야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냥 중국이 다 따라와서 우리 조선사 다 망합니다라는 그런 확고한 비관론이 물론 조선업이 다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비관론이 퍼지면 또 뭐 모든 투자자와 언론이 또 거기에 집착하게 그렇죠. 됩니다. 네. 대한경제연구소 김동아 소장과 함께 오늘 금요일 경제특강 경제를 바라보는 바른 관점이 부자를 만든다 듣고 계십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아침 습관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1207님이 MBC 방송 진행하실 때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진행자가 바뀌어서 그 시간대 요즘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있다고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자,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뷰, 올바른 관점은 어떤 겁니까? 일단 좀 유연해져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관련해서요. 두 가지 관이 너무 극명하게 나눠져 있죠. 네. 부동산 불패론과 부동산 필패론. 부동산은 자산입니다. 세계 경기가 좋아지고 인플레이션 구간에 들어오면 부동산 가격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계 경기가 침체되고 디플레이션 구간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부동산이요 그냥 빠집니다. 네. 우리 정부가요 부동산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죠. 참여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네. 근데 부동산이 언제 잡힙니까? 세계 경기가 터닝할 때 하락 추세로 반전할 때 부동산이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부동산 필패론과 부동산 이 불패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집을 사고 팔면서 또 정책을 하게 되면 네.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글로벌리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을 때 우리 부동산만 잡혀서 되겠습니까? 같이 올라가. 물론 폭등하고 폭락하는 걸 막는 게 정부의 역할이어서 이런저런 정책을 합니다마는 전 세계적인 어떤 추세에 대해서 우리 어차피 초연결 사회가 되고 있는 국면에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그렇게 작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자산 가격도 그렇고 경제 모든 측면이 그럴 수도 있다. 순환한다라는 어떤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처방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부동산 얘기를 하나 더 하죠. 네. 재건축 초과 이익을 많이 내게 되면 분담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네. 부담금을 내게 돼 있는데 정부가요. 지난달이었습니까? 8억 4천만 원 부담금 내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극단적인 사례의 예를 들었죠. 네. 그런 것까지는 할 필요 없다고 보는 거죠. 뭐 소개도 일부 하셨습니다만 저도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아주 미미하지만 돕는 입장이지만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너무 폭등한 지역에 대해서 매스를 대는 것까지는 좋겠습니다만은 너무 극단적인 어떤 그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효용성이 얼마나 있을까? 전 세계적인 부동산 경기가 다시 추락할 때는 우리 정부도 규제책이 아니라 부양책을 또 내게 될 거거든요. 네. 유연해져야 한다는 말씀. 부동산 시장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변에서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믿지 마세요. 네. 이제 강남 부동산은 이제 절대 안 내려. 이제 절대 안 내려. 이제 지금 안 사면 예를 들어 뭐 몇 해 전에 어떤 분들이 그러셨거든요. 분당 집값이 많이 내렸었죠. 네. 분당하고 일산은 끝났어 했는데 분당 집값 다시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후배들이 집 지금 사야 합니까? 팔아야 합니까? 뭐 할 때마다 당신 아직 젊어서 제가 볼 때 언제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나는 모르지만 집을 적당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올 것 같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반대로 이런 것도 있죠. 몇 년 전에 부동산 침체기에 그건 경기 침체기였으니까 지금 부동산 집사라는 건 친구도 아니다. 이런 말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때 모든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실 때 집을 파는 문제만 물어보셨거든요. 지금 전부 사는 문제만 물어보시는데. 근데 보십시오. 우리나라 부동산만 그렇게 움직였습니까? 그때는요. 전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 구간이었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가 없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그 경제적인 현상에 대해서 자기의 이념과 주의를 너무 고착화해서 넣다 보니까 너무 극단적인 슬로건이 나오는 거죠. 지금 집사라는 게 친구도 아니다. 필요하면 사는 거고요. 캐시플로우가 허락이 되면 사는 겁니다. 정답입니다. 자, 연초가 되면 뭐 올해 사자성어가 나오기도 하고 경제에 관련해서도 그러면 올해
김동완 소장이 보는 어떤 경제를 보는 시각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재작년 말에 어떤 방송에 나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7년 경제를 바라보면서 저의 사자성어 한마디는 어리둥절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리둥절하게 좋아지고 어리둥절하게 양극화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네. 2018년도에 제가 드리는 사자성어는 백투노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정상으로의 복귀인데 네. 글로벌리 지금 인플레이션 구간에 초입은 아니지만 한 중반부 정도에 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는 올라갈 것이고 성장은 비교적 좋아질 가능성이 더 많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가격도 변동성을 키워가지만 극단적인 버블 붕괴론에 너무 휩싸일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물론 자산 가격이 출렁출렁 할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 금리도 올린다고 하지만 경기가 좋으니까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시각 뭐 이런 것들을 조금은 디플레이션 구간에서 벗어난 네. 정상의 시각으로 좀 바라보시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그 경제에 있어서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바람직한 관점을 갖는 방법이 있다면요. 근력을 좀 늘리셔야 되는데 김 원장의 성공예감 같은 검증된 콘텐츠를 좀 많이 보시라. 그리고 너무 극단적인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극단적인 슬로건을 쓰는 책이나 또 방송 언론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생겼다면 조금씩이라 참여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관을 갖고 있는데 네. 본인의 자산 운용은 예금으로만 한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네.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자산은 다 코스닥에 들어가 있다. 네. 이것도 아니거든요. 자기 뷰, 자기 관에 맞는 자산 운용과 경제 활동을 조금씩 하는 습관을 좀 들여보는 게 결국 근력을 키우고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참여자가 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덧붙이자면 주변에서 자 이렇게 하면 돈 벌어요 하시는 그 전문가분들 말 너무 믿지 마십시오. 네, 돈 버는 것 그렇게 단정해서 오늘 김동완 소장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단정해서 알려주기 쉽지 않습니다. 예, 자 대한경제연구소의 김동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양윤숙님 또